어디서 이렇게 갓난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지? 무당의 말이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뿌리째 뽑아. 대충 묻어도 결국 그 흙을 밀고 올라오는 법이야. 차세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의 자식 키운다고 내가 벌인 죄가 사라질 것 같아? 순간 공기가 가라앉았습니다. 버린 인연은 돌아올 때 반드시 값을 치른다. 영심해. 그 말은 짧았지만 오래 남았습니다. 차세리가 점집에서 들은 말, 결국 양씨 집안의 문을 열어버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날까지만 해도 차세리는 몰랐습니다. 자기가 꽁꽁 숨겨두고 살아온 과거가 이렇게 아무 예고도 없이 자기 눈앞으로 다시 걸어 들어오게 될 줄은요. 그저 기분 나쁜 말 한 번 들은 정도로 넘기고 싶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넘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점집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마음 한쪽이 계속 불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점쟁이가 마지막에 던진 그 말 때문이었습니다. 버린 인연은 돌아올 때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계속 떠올리고 있는 자기 자신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차세리는 가방을 고쳐 잡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별소리를 다 하네. 그렇게 혼잣말을 내뱉었지만 곧바로 출발하지는 못했습니다. 백미러를 한번 확인하고 점집 쪽을 다시 한번 바라본 뒤에야 천천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골목이 좁았기 때문에 차를 조심스럽게 빼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모퉁이에서 자전거 한 대가 빠르게 튀어나왔습니다. 차세리는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세게 밟았고 자전거를 타던 여자도 급하게 핸들을 틀며 멈춰 섰습니다. 타이어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짧게 스쳤고 차세리 심장도 함께 내려앉았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차세리는 바로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놀란 기색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호흡도 아직 가라앉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괜찮아요? 다친 데 없어요? 생각보다 다급한 목소리가 먼저 나왔습니다. 자전거를 세운 여자가 숨을 고르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차세리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 여자가 최민서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제가 급하게 돌아서. 최민서가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차세리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이미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디 부딪힌 데 없어요? 손목이나 다리를 확인하라는 듯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최민서는 잠깐 손목을 짚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짜 괜찮아요. 놀라긴 했는데 다친 데는 없어요. 그 말을 듣고서야 차세리는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대로 돌아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사과 한마디 하고 끝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최민서는 많이 놀랐을 텐데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먼저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눈빛도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차세리는 왜인지 모르게 그 얼굴에서 눈을 쉽게 떼지 못했습니다. 아주 잠깐의 순간이었지만 시간이 길게 늘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차세리는 결국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연락처를 적었습니다. 혹시 집에 가서라도 몸이 아프면 바로 연락해요. 최민서는 손을 내밀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니에요. 이 정도는? 하지만 차세리는 그 말을 중간에 끊었습니다. 받아요. 짧고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야 제가 덜 불편할 것 같아요. 최민서는 잠깐 망설이다가 결국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세리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최민서예요. 저는 차세리입니다. 길지 않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 사람 모두 이 만남을 또렷하게 기억하게 됩니다. 차세리는 다시 차에 올라탔지만 이번에도 바로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최민서 역시 자전거를 다시 타고 가면서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었지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처럼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최민서는 온정시장 근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공우재도 그 식당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최민서는 온정시장 근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우재도 그 식당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공우재가 처음 본 최민서는 조용한 직원에 가까웠습니다. 일은 빠르게 처리했지만 말수는 적었고 손님들 앞에서 일부러 눈에 띄려는 타입도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가끔 멍하니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짓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공우재는 그게 조금 신경 쓰이긴 했지만 일부러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양은비는 공우재를 보러 식당에 몇 번 들르면서 이미 최민서와 얼굴을 익힌 상태였습니다. 가볍게 인사를 나눈 적도 있었고 짧게 몇 마디를 주고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양은빈이 보기에 최민서는 기본적으로 친절한 사람이었지만 자기 이야기를 쉽게 꺼내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웃고는 있었지만 속을 다 드러내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양은빈이 계산대 앞에 기대며 물었습니다. 최민서 씨는 원래 그렇게 말이 없는 편이에요? 최민서는 접시를 정리하면서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런 얘기 자주 들어요. 양은빈도 따라 웃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사람은 잘 보는 것 같던데요. 최민서가 고개를 들어 양은빈을 바라봤습니다. 제가요? 네. 말은 많이 안 하는데 사람 얼굴은 되게 오래 보잖아요. 최민서는 잠깐 손을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오래 봐야 알게 되는 게 많으니까요. 양은비는 그 말을 그냥 흘려보내지 못했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이상하게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한편 양씨 집안에서는 차세리가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자기 이름으로 무언가 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식탁 위 공기가 잠깐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양동익은 놀란 표정으로 차세리를 바라봤고 양선출도 숟가락을 내려놓고 며느리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차세리는 괜히 위축된 모습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는 저도 제 거 하나는 해보고 싶어요. 양동익이 먼저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했어? 차세리는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아니에요. 오래 생각했어요.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냥 말 안 했을 뿐이에요. 양선출은 한동안 말없이 차세리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진작하지 그랬냐? 차세리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양선출은 물컵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할 거면 제대로 해. 어설프게 하다 말지 말고. 차세리는 그 말을 듣고 작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날 밤 양동익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차세리가 자기 앞에서 저런 말을 꺼냈다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늘 자기 일보다 가족을 먼저 챙기던 사람이 이제 와서 자기 것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미안했고 또 한편으로는 익숙하지 않은 감정이었습니다. 양동익은 침대에 누워있는 차세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진짜 오래 생각했어? 차세리는 천장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응, 오래 했어. 왜 나한텐 얘기 안 했어? 차세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말해도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았어요. 양동익은 그 말 앞에서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차세리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차세리는 바로 개인 과외 선생을 구하는 공고를 올렸습니다. 연락은 꽤 많이 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가는 사람은 쉽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과시가 지나치게 강한 사람도 있었고 말은 그럴듯했지만 믿음이 가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원서 하나를 보던 차세리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름이 최민서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눈에 들어온 이름이었지만 이상하게 시선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면접 당일 현관문을 열고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차세리는 바로 알아봤습니다. 점집 골목에서 자기 차 앞에 멈춰 섰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차세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자전거 타셨던 분이죠?
최민서는 조용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때 연락처 주신 분이신 줄은 몰랐어요. 차세리도 따라 웃었지만 마음 한쪽은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세상 참 좁네요. 그러게요. 두 사람은 그렇게 다시 마주하게 됐습니다. 면접은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차세리는 하나하나 자세하게 물었고, 최민서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했고, 아는 것은 분명하게 답했습니다. 괜히 있어 보이려고 꾸며 말하지도 않았고, 상대 기분을 맞추려고 빈말을 늘어놓지도 않았습니다. 차세리는 그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한 가지를 더 물어봤습니다. 제가 늦게 시작하는 공부라 자존심 세우는 선생님은 싫어해요. 최민서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가르치는 자리에서 사람 기죽이는 방식은 싫어해요. 차세리는 그 말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민서를 과외 선생으로 들이게 됩니다. 한편 식당 쪽에서는 양동숙이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용길 일로 인생이 완전히 뒤집힌 뒤 더는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자기 손으로 다시 시작해 보겠다고 마음먹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우재와 최민서가 일하고 있는 식당을 직접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양선출은 딸 양동숙이 정말로 일을 해보겠다고 나선 걸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직접 식당을 보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양동숙과 양선출이 식당에 들어섰고 공우재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동숙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우재야, 고생 많지? 공우재는 앞치마를 고쳐매며 대답했습니다. 저야 늘 똑같죠. 그 옆에서 최민서도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선출은 그냥 지나치려다가 최민서 얼굴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멈췄습니다. 그 순간 양선출의 마음이 이상해졌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는데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로 떠오르는 이름은 없었지만 가슴 한쪽이 묘하게 불편해졌습니다. 최민서가 다시 한번 조용히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선출은 그제야 짧게 답했습니다. 그래. 양동숙이 옆에서 눈치를 챘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양선출은 곧바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양선출은 식당을 둘러보는 내내 최민서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디서 본 얼굴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그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차세리가 이 집에 들어오기 전 어른들 사이에서 잠깐 돌았던 말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차세리가 큰 일을 겪었다는 이야기. 하지만 누구도 직접 묻지는 않았고 결혼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꺼내지 않게 된 어떤 과거였습니다. 그때는 그냥 덮었습니다. 며느리의 체면도 있었고 집안도 조용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최민서를 보고 난 뒤부터 마음이 계속 그쪽으로 향했고 요즘 차세리의 얼굴도 예전과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양선출은 식탁에서 괜히 차세리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차세리는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얼굴에는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양동익은 말수가 줄어 있었고 양은빈도 괜히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양은빈은 나중에 공우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오늘 할아버지 식당 갔다며? 공우재가 대답했습니다. 응. 최민서 씨 봤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 양은빈이 바로 물었습니다. 왜? 공우재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최민서 씨 얼굴 보고 잠깐 멈췄어. 양은빈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도 그게 마음에 걸려. 공우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은빈아, 이거 그냥 우연히 너무 많이 겹치는 것 같지 않냐? 양은빈은 그 말을 바로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자기 머릿속에도
같은 생각이 떠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차세리 역시 자기 안에서 흔들림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최민서와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편안함 뒤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최민서가 웃을 때 한 번 더 보게 됐고 책을 넘기는 손동작까지 눈에 들어왔습니다. 차세리는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그냥 우연이라고. 점집 앞에서 우연히 만났고 우연히 지원서를 냈고 우연히 우리 집에 들어온 것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믿기 어려워졌습니다. 최민서 역시 차세리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차세리는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방심하는 순간에는 오랫동안 혼자 버텨온 사람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최민서는 그 표정을 볼 때마다 자기 가방 안에 넣어둔 펜던트를 떠올렸습니다. 아기 때 사진이 들어있는 그 펜던트였습니다. 일양 기관의 기록은 완전하지 않았고 이름도 중간중간 비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민서는 한국에 와서 어떤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람에게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스스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업 도중 최민서가 전화를 받으러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였습니다. 차세리는 차를 가져오려고 방으로 들어왔다가 의자에 걸려있던 가방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 가방 틈 사이로 작은 펜던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차세리는 원래 남의 물건을 함부로 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시선이 그 펜던트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걸? 차세리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펜던트를 여는 순간 차세리의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안에는 아기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차세리는 그대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고 손끝까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이 너무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전 자기가 가장 많이 바라봤으면서도 결국 가장 아프게 외면했던 얼굴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차세리는 그대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상자를 꺼냈고 그 안에 있던 오래된 아기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펜던트 속 사진과 나란히 놓아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도 너무 많이 흘렀고 사진 역시 오래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기에는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차세리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바깥에서 최민서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차세리는 급하게 사진을 감췄습니다. 상자를 다시 제자리에 넣고 펜던트도 원래 있던 위치에 돌려놓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민서가 들어와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차세리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요. 하지만 최민서는 그 말을 그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차세리의 얼굴이 분명히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보다 더 창백해졌고 눈빛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차세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민서를 더 이상 단순한 과외 선생으로만 대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밥은 먹었는지, 잠은 제대로 잤는지, 피곤하지는 않은지 사소한 것까지 먼저 묻게 됐습니다. 수업이 끝난 날 차세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점심은 먹었어요? 최민서가 답했습니다. 네, 간단하게요. 차세리는 바로 말을 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말고 제대로 챙겨 먹어야죠. 최민서가 컵을 내려놓으며 차세리를 바라봤습니다. 저 원래 이렇게까지 챙김받는 사람 아닌데요. 차세리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냥 제가 좀 마음이 쓰여서요.
최민서는 그 말을 듣고 더 확실하게 느끼게 됐습니다. 차세리의 시선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요. 전보다 더 오래 바라보고 있었고, 말할 때마다 더 조심하고 있었고, 이유 없이 더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최민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한국에 찾는 사람이 있어서 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차세리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족이에요? 차세리가 물었습니다. 최민서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차세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아직은 확인이 안 됐으니까요. 차세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미 얼굴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최민서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두려워졌습니다. 자기가 찾고 있는 그 사람에게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직접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차세리가 왜 더는 예전처럼 버티지 못하는지, 양동익이 왜 가장 크게 흔들리게 되는지, 양선출이 왜 먼저 과거를 꺼낼 수밖에 없는지, 모든 이유가 서서히 드러나게 됩니다. 양동익은 이미 차세리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자기 앞에서는 보이지 않던 표정과 말투를 최민서 앞에서는 보이고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감정은 불안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자기 결혼 생활 안에 자기가 모르는 시간이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양동익이 차세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왜 그래? 차세리가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뭐가요? 자꾸 멍하고 선생 앞에서는 괜찮다가 나랑 있으면 말이 없고. 차세리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양동익이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한테 말 못할 일 있어? 차세리는 한참이 지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나도 정리가 안 돼요. 그 말은 양동익 마음에 깊게 남았습니다. 없다고 부정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넘길 수도 없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양동익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차세리 안에 자기가 전혀 알지 못했던 시간이 있었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양선출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최민서 얼굴이 계속 떠올랐고 차세리의 변화도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집안 전체가 조용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양선출은 어느 날 차세리를 따로 불렀습니다. 세리야. 차세리가 돌아봤습니다. 네, 아버님. 양선출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한참 동안 차세리 얼굴을 바라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너 요즘 무슨 일이냐? 차세리는 웃으며 넘기려 했습니다. 아니에요. 하지만 양선출이 짧게 말을 끊었습니다. 그 얼굴로 아니라고 하지 마라. 차세리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양선출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무거웠습니다. 내가 모르는 일 있으면 나중에 더 커지기 전에 말해. 차세리는 끝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양은빈 역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최민서를 경계했지만 이제는 차세리가 더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차세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게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터지면 집안이 어떻게 될지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양은빈이 차세리 방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차세리가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왜, 은빈아? 양은빈은 바로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어요? 차세리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양은빈이 먼저 그런 말을 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해? 양은빈은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얼굴이 안 좋아 보여서. 차세리는 잠깐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밝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아직은. 양은빈은 그 말을 듣고 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의미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식당에서는 공우제도 상황을 가볍게 넘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민서가 처음부터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양선출이 식당에서 보였던 반응도 직접 봤고, 양은빈의 말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공우제는 쉽게 단정하는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미 여러 조각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식당 마감을 하던 날, 공우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최민서 씨. 최민서가 돌아봤습니다. 네. 혹시 찾는 사람 거의 찾은 거예요? 최민서는 잠시 공우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네, 거의요. 공우제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양씨 집안은 겉으로만 조용할 뿐입니다. 안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차세리는 더 이상 점집에서 들은 말을 흘려들을 수 없게 됐고, 최민서는 찾는 사람 앞까지 와놓고도 쉽게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선출은 차세리의 과거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순간으로 조금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양동익은 아내가 자신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시간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양은비는 이 모든 우연을 더 이상 우연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우제는 이미 모든 조각이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양동숙 역시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늦게, 가장 크게 무너질 사람은 양동익이 될 것입니다. 온정시장은 여전히 평소처럼 보이지만 이미 가장 큰 비밀은 사람의 얼굴을 한 채 양씨 집안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입니다. 누가 먼저 입을 여느냐입니다. 차세리가 먼저 말할지, 최민서가 먼저 묻을지, 아니면 양선출이 과거를 꺼낼지. 그 순간 양씨 집안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숨겨졌던 과거는 돌아오는 순간부터 누군가를 반드시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보셔야 진짜 결말이 보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